안녕하세요, 어르신 여러분. 노인 인터넷 창업. 여러분들 그 IT 관련해가지고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리고 왜 이렇게 많고 또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한 것 같고, 어, 뭐 그래서 부담이 느껴지시죠?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쓰는 것들은 뭐 정해져 있고 그 용어들도 보면 익숙해지면은 이제 되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한번 재미있는 얘기 듣듯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한 것들을. 먼저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얘기로 웹서버라는 얘기 있죠. 웹서버는 컴퓨터예요. 여러분의 그 홈페이지 같은 정보들을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외부에서 접속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도메인은 많이 들어보셨죠? 도메인은 말 그대로 인터넷 주소예요. 사실 그런데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주소는 IP 주소라고 해가지고 숫자로 된 주소예요. 여기 나온 것처럼 뭐 216.58.196.14 이런 숫자 주소예요. 이러한 숫자 주소를 그 외우기 복잡하잖아요. 이거를 이제 도메인 네임으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DNS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거고, 이거를 이제 전 세계가 공유하는 거죠, 이 주소를.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서버 세팅하고 실제로 자기 서버라면은 도메인 등록해서 매칭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전 세계의 각 지역에 이제 분할되어 있는 그런 서버들에 전달돼 가지고 주소록에 반영되는 거가, 그래서 금방 안 되는 거예요. 경우에 따라 가지고 뭐 하루 이틀 정도도 소요되기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런 웹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 할 때 규약이 있어요. 알아듣는 언어로서 프로토콜 규약이 있는데, 예를 들어 가지고 웹 서버의 경우는 HTTP를 사용합니다.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 보는 웹페이지 보는 데 쓰는 언어 프로토콜이고요. 뒤에 S 붙인 HTTPS는 보안. 그 다음에 FTP는 F는 파일이에요.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. 그 외에 SMTP, NNTP 해가지고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SSH 해가지고 이제 쉘 언어들 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이 이해해 두실 건, HTTP라는 게 그러게 프로토콜이구나. 그걸로 이제 신호 보내가지고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구나. 그리고 FTP 같은 경우는 파일을 그래서 그걸로 다운로드 받는구나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올리려면 FTP 프로그램,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든요. 그걸로 이제 파일 트랜스퍼, 파일 좀 올려줘, 트랜스퍼 해줘. 그걸 신호를 보내는 거고,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로 보는 건 HTTP 홈페이지 좀, 하이퍼텍스트 좀 보여줘. 이런 거예요. 자,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HTML 같이 그냥 단순한 홈페이지 언어 말고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있잖아요. 그런 언어들 중에 보면은 브라우저에서 돌 수 있는, 그러니까 웹서버에 안 올려도 당장 여러분 그냥 뭐 아무런 세팅 안 된 브라우저에서도 이제 실행돼서 보이는 언어가 있어요.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가 대표적인 거고요. 그런데 또 이제 서버에서 운영을 해야지 되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. 그런 언어들은 이제 서버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돌려야지 구현된 모습을 여러분이 브라우저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런 게 대표적으로 Python, PHP, Perl, 뭐 Java, Ruby, C# 등등이 있습니다.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상 알아야 될 건, 그냥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메모장 같은 경우로 쳐가지고 HTML로만 저장을 하거나 해도 그냥 딱딱 더블 클릭해가지고 브라우저 띄우면은 실행돼서 보이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 쪽 사이드 언어고, 서버를 돌려가지고 이제 작동이 되는 걸 볼 수 있는구나. 이게 바로 이제 서버 사이드 언어고요. 그런 걸로 파이썬, 뭐 PHP 이런 것들이 있다. 근데 뭐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이름들이에요. 파이썬, PHP, Perl, Ruby, Java, C#. 그 중에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주 쉽고요. PHP도 쉽고요.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쉽고요.
펄도 많이 쉬운데 요즘에는 조금 적게 사용을 하는 편이고 이건 너무 기능상의 문제고 루비라는 언어도 있고요. 다음에 또 많이 듣는 용어들 하나가 이제 웹 프레임워크 그래가지고 뭐 장고니, 시나트라니, 플라스크니 뭐 등등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 쪽에서 해야 될 것들을 매번 밑바닥부터 개발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서버 사이드 쪽 언어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자바, PHP, 루비, 뭐 파이썬 같은 그런 언어별로 적절한 프레임워크 사용이 돼요. 예를 들어 가지고 파이썬을 사용한다 이러면 이거 장고라고 있거든요. 뭐 장고나 플라스크 뭐 이런 것들 사용한다든지 루비라면은 레일스나 뭐 시나트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서버 사이드 언어들이 있고 이렇게 적절하게 미리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웹 프레임워크이라고 해가지고 작업을 수월하게 해놓는 거죠.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. 또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게 자바스크립트라는 건데요. 여러분들이 그 소스북이 HTML 문서 소스북이 보면은 안에 프로그램 비슷하게 있는 거 있어요. 스크립트 소스 뭐 자바스크립트 어쩌고 있는 거 그런 게 자바스크립트로고요.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 없이도 그 클라이언트 상의 브라우저 상에서만 이렇게 작동이 될 수 뭐 브라우저만 가지고도 동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자바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.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자바스크립트는 HTML하고 비슷한 언어인데 좀 되게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고 자바랑 아무 관계가 없고 자바는 진짜 어려운 언어고 이렇게 알면 되고요. 그리고 또 많이 듣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들을 거예요. 여러분이 뭐 웹사이트에 회원을 가입을 하건 게시물을 올리건 간에 그런 것들이 전부 자료거든요. 그것들을 저장을 한 거고요. 그 처리 방식으로 관계형 또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.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로 대표적으로 우리 MySQL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들이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구조는 이외로 단순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적절한 그림을 보여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웹 서버가 있어요. 여기 PHP에다가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을 한 거예요. 그거를 이제 뭐 앱 안드로이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한다면은 HTTP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시 뿌려주는 거죠. 이때 사용하는 언어로 뭐 PHP라는 언어나 또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이 있다. 이 정도만 알아도 당장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? 즉 다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요약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드는 많은 용어들은 이제 그 서버 쪽에서 사용하는 언어들, 클라이언트 상에 사용하는 언어들, 그리고 유행 따라 계속 편하게 개발되는 각 언어에 맞춰가지고 개발되는 웹 프레임워크들,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도메인 네임 같이 이제 그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는 환경,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와 관련해서 뭐 MySQL 같은 것들이 있다. 이 정도로 지금 그냥 편한 얘기 듣듯이 들으면 되고요. 뭐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기억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거 한 두세 번 들으세요. 그러면 됩니다. 그러면은 기본적인 와꾸는 다 갖춰지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